네, 안녕하세요. 과천경찰서 주보현입니다. 제가 그 사이버 범죄를 올해 사건 수사를 여러 번 하면서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딥페이크 관련 수사 관련 기법을 선생님들께 이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하겠는데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과천경찰서 의 사이버 수사팀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도 사이버 수사를 많이 하고 있고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사이버 예방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학교에 가서 많은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많이 돕고 있고요. 예방과 함께 검거도 하는 실제 사이버 수사 예방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강의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이버 유형은 지금 범죄 유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인터넷 사기, 주식 사기, 사이버 저작권 침해, 해킹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제가 현재 사이버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현장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해보면 예전과 또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예전에는 애들이 사이버 사기나 인터넷 사기를 많이 당했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은 인터넷 도박이 학생들한테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박이 현재는 학생들한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인터넷 도박가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인터넷 사이버 음란물로 해가지고 딥페이크나 성범죄 아니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가 학생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사이버 범죄에서 가장 많았더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이버 도박과 사이버 음란물이고 딥페이크가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사이버 도박뿐만 아니라 사이버 딥페이크 강의를 SPO나 사이버 본청, 지방청 단위를 통해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현재 경찰청이나 신청하시면 사이버 딥페이크 강의가 SPO나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토대로 실제로 강의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관할 경찰서 요청계 SPO를 통해서 사이버 음란물 아니면 도박 강의나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사이버 예방 강사도 실제 요청하시는 기관에 대해서 사이버 음란물, 그다음에 아니면 사이버 딥페이크, 사이버 도박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 전에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만약에 경찰 기관에 교육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사이버 음란물 도박 관련 사이버 예방 강의를 신청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범죄 유형 중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불법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요즘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어, 그 성폭력으로 불법 촬영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은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 일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물을 정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범죄고,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등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하며 불법 촬영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개념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거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니면 실제로 원하지 않는 거를 합성해서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든 개념을 다 통틀어 사이버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해당 음란한 영상이나 매체 등을 디지털 공간에 올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돼서 경찰서에서 얼마든지 처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이고요. 두 번째는 발생 공간입니다. 당연히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 공간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로 연관 범죄가 각각 다르고 가해자의 특성도 조금씩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는 가해자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직접 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성희롱 등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자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와 자신의 연령, 소속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없고 피해자는 성적 촬영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심적 불안감이 엄청나게 크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다수인 경우라서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와의 차이 발생 공간은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차이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해자는 당연히 범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이 적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수사를 해보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이 전혀 없는데요. 실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지금 아동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로 들어가서 대부분 처벌 영향이 벌금조차 없는 징역형에 대한 형량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령이 개정돼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면 단순 소지랑 보는 경우만 해도 지금 법정형으로 아동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거에 비해서 법적 처벌 역량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일반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그냥 성범죄보다 처벌 역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처벌 역량이 아동이 들어간 성범죄의 경우는 처벌 형량이 아예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들어져 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집행유예 같은 처분이 나와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주 죄책감이 적은 거에 비해 형량이 엄청 높아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일반 성범죄보다 디지털 성범죄가 훨씬 처벌 형량이 높아서 현재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고 문제가 크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생산해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협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그냥 유포로 피해를 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예전에 엠번방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 발생해서 그런 협박을 가지고 2차, 3차 피해에 대한 영상물을 제공받아서 옛날에 엠번방의 문제가 더 커졌는데 비해 현재 딥페이크 같은 범죄는 협박까지는 하지 않지만 해당 범죄로 영상물을 합성해서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만 이루어져서 협박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불법적 유포로 피해가 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피해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게 딥페이크의 문제고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적인 유포로 한국에서만 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어서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가 엄청나게 피해도 많고 유포도 많이 돼서 진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서 이 한 번만 강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처벌 영향이 높다라고만 한 번만 알려주시는 것만도 이 학생들이 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격을 살해하는 중범죄라고 해서 저희 경찰청에서 지금 해당 영상 PPT를 확인해 놨는데요. 딥페이크의 개념은 다음 보시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 딥페이크가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했다면 현재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누구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지금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딥페이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존의 영상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합성물이 있었지만 보통 사진에 한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합성된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라는 기술 때문이죠. 딥페이크는 딥러닝에서의 딥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하죠.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딥페이크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유명 배우의 얼굴로 조작된 가짜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지만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불법 음란 동영상일 정도로 그 시작이 그리 달갑지 않은 용어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적대 관계 생성 신경망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합니다. 영어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고 이것을 줄여서 GAN이라고 부르죠. GAN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위조지폐범을 제너레이터, 생성자라고 하고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경찰을 디스크리미네이터, 구분자라고 합니다. 위조지폐범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더욱 진짜 같은 위조지폐를 만들어내고 경찰은 위조지폐를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 감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능력이 점점 발전하게 되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수록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끼리 서로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게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딥페이크에 적용하여 A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동영상에 B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합성된 동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죠. 이 기술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디오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죠. 그런데 이 영상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조던 필 감독이 버즈피드라는 온라인 매체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영상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의 96% 정도가 불법 음란 동영상이고 그중 약 25%가 한국 여자 연예인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조사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죠.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알고리즘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합성한 영상이 제작되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영상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딥페이크가 현재는 예전에 좋은 기술로 사용되는데 학생들이 앱으로도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끔 앱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경찰관이지만 사이버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경찰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도 저희 선생님의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리페이스 앱이나 아니면은 페이스 앱 같은 경우로 어떤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잘 이걸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리페이스 앱이라는 앱입니다. 해당 앱으로 사진만 내면은 얼마든지 음란한 영상물과 합성이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무료로 배포했었는데 요새 문제가 많이 돼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마크가 찍힙니다. 하지만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페이스에 뭐 여러 가지 앱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이버에서 오래 있으면서 사건을 많이 하고 사이버 사건을 많이 알고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신종 기법이 나올수록 항상 공부하고 어려운 것처럼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앱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앱을 이용해서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막 뭐 영어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쉬운 앱을 이용해서 합성 기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틀었는데 실제 얼마 전에 일어난 딥페이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아마 아시다시피 텔레그램방에서 대학 겹치인방과 중고등학교 겹치인 채널 때문에 아마 이 가장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아마 딥페이크가 문제가 돼서 겹치인 채널에서 우리 학교가 털린 학교가 있다라는 게 지도로도 표명될 정도로 제가 사실 과천 경찰서에 근무하나 집은 안양인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딥페이크로 떴다고 인터넷에 돌고 다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냐면 텔레그램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뭐 성결대, 계명대, 경희대 이렇게 채널을 항상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는 너 친구의 몇 학년 몇 반,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확인하면 이 채널 확인해서 가입을 하게 해줄 경우 이 채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의 사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친구의 사진을 캡처한 다음 그 친구의 몇 학년 몇 반,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기재하게 한 다음 해당 그, 이 해당 방에 입장을 하죠. 그 해당 방에 입장해서 같은 학교 내에 텔레그램으로 이용된 방에 입장한 다음에 그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가공하게 하는 행위라는데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원래는 이게 처음에 홍보할 당시에 트위터방을 초대하기 위해서 엑스인 옛 트위터의 채널 링크를 홍보를 하는데요.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거여서 수사 공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선생님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원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수사 공조가 어려우나 성범죄,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사 공조업자가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같은 경우 수사 기법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트위터에다가 홍보한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을 가지고 트위터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요청해서 가입자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트위터의 이 겹치인방과에 대한 거는 문제는 거의 다 끝났고 검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트위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사 공조나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한 달 전에 프랑스에서 트위터의 운영자가 검거가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가 어려우나 검거가 돼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이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에서 계속적으로 수사 공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검거가 안 된다는 거는 예전 말이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동 성범죄, 그다음에 청소년 성범죄 같은 딥페이크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공지를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얼굴을 뭐 해서 얼굴을 실제적으로 합성해서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선생님들도 발생하시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게 아마 아시다시피 공개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 기간 동안만 해도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다음부터는 카카오톡에다가 제 사진을 공개를 지금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도
친구 공개나 아니면 누군가 친구 공개 아니면 가족 공개를 통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도 피해가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근데 피해자가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가 내가 발생하면 너무 내가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으신 게 내 얼굴 당연히 자랑하는 건 좋은데 현재 딥페이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만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공개, 사진 공개를 할 때, 친구나 아니면 가족한테만 공개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만 알려주면 애들이 조금 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 영상물은 당연히 뭐 지금 성범죄이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돼서 어, 단순 소지만도 지금 처벌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경찰청에서 오늘 하는 말이 이게 단순 소지만도 처벌되고 있어서 저희 채팅방에서 이상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만약에 공유한 경우에도 단순 처벌될 수 있어서 채팅방 나가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 흔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저희의 그 지침이 약간 내려온 게 있어서 국회 법안 통과로 단순 소지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래 N번방이 문제된 다음에는 N번방에 있을 때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어서 모르고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딥페이크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것, 합성한 사진을 단순히 보고 있는 행위만, 아니, 단순 소지하고 있는 행위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성폭 처벌법, 아니면 아동 그게 딥페이크 영상이면 아동 음란물법, 아동 성범죄로 단순히 처벌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범죄인데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혹시 이상한 영상물 있다면 반드시 채팅방 나가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걸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은 판매, 배포, 구입은 당연히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5년 이사의 징역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뭐 배포, 제공은 대부분 하지 않지만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가 문제인데요. 소지 시청한 자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전혀 없습니다. 딥페이크를 지금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지 시청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반드시 한 번만 알아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소지만 시청하는 게 이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실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 나이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 기관에는 아예 취업할 수조차 없다는 게 없어서 반드시 한 번만 더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소지, 시청, 그다음에는 모두 처벌된다는 걸 한 번만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성적인 사진이 아니어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목소리를 이용해서 허위 영상 사진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남의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사이버팀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 뭐 음란물 이런 거는 자주 들어오진 않지만 사진을 동의 없이 받는 것 자체도 정통망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 사이버팀에서는 정통망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건 처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내 사진을 이용해서 누군가 만약에 합성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도 언제든지 고소하실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고 법적 대응을 한 번씩 해주시면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이름, 연락처, 학교 등을 알리는 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0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한 적도 처벌을 받고 있어서 개인정보법으로도
이름, 연락처, 학교 등을 알리는 것은 처벌될 수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가끔 보면은 교복을 입고 전체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학교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불법 음란물이나 동영상으로 이게 합쳐져서 잘못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학교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막 전체 공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 자체는 학생들이 조금만 주의해주면 내 개인정보나 이름, 연락처가 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대책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뭐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단계여서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라면 경찰에 반드시 사건 수사 요청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에서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경찰청에 지방청 성폭력팀 아니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올해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에 반드시 사건 수사 요청을 하시고 그 관할 사이버팀이나 지방청, 경기청에는 경기청 내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고 성폭력 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 요청을 하셔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학교 내에서 처리하시는 것보다 아동성 범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을 반드시 공유하시는 게 필요하고 담당 수사와 관한 통화만이라도 해서 해당 대응 방법을 논의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법기관은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이상부터는 지금 다 범죄소년으로 들어가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는 우리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1학년부터 되는 게 2학년부터는 대부분 범죄소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SPO와 반드시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담당 선생님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단순히 학교 종결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우실 것 같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뭐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지만 범죄소년으로 들어갈 경우는 검찰 송치가 일어나서 형사처분을 받고 있고요. 이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대한 이게 처분이 나와야 돼서 아마 이 딥페이크가 관련 성범죄가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걸 한 번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약간 소년범의 보호 처분은 뭐 1호부터 10호까지 이 처분이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뭐 7호, 8호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학생인 범죄 소년부터는 소년범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범 처벌이 돼서 이 소년범은 촉법소년 밑단계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형사처분입니다. 저는 여청계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이버팀에서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실제 소년범 처분을 하지 않고 대부분 형사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딥페이크가 형사처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 중고등학생부터는 형사처분이 간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할 때 이 수사 경력 자료나 이 범죄 경력 자료에 아동 관련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가 있으면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아마 이 아동 성범죄 기록은 이 수사 경력 자료나 범죄 경력 자료로 남고 이 어린 시절에 소년보호 처분을 사건으로 끝내도 수사 경력 자료 이렇게 남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게 경찰서에 와가지고 조사받고 형사처분 받는 게 정말 큰 범죄임을 알고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으로 처리해 주시는 걸 감사함을 학생들이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서에까지 온다는 건 이 기록 자료가 남는다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뭐 대응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와 SNS 접속 아이디, 뭐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핸드폰 등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 한 번만 더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뭐 개인정보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연락을 끊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 선생님 말을, 저희 경찰 말은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한 번만 더 이게 야 요새는 SNS에서 비밀번호 막 학교 사는 곳을 말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반드시 조심해달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의 가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게 협박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선생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신고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아야지 이런 걸 알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2차 피해로 이상한 사진을 더 보낸 거나 알몸 사진을 보낸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반드시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2차, 3차 피해를 반드시 막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디지털 성범죄가 만약에 문제가 나면 증거자료를 반드시 캡처해서 경찰서 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보관하지 않고 IP 기록은 6개월 정도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자료를 캡처하는 게 중요하고요. 캡처를 통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 현행법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우리 경찰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디지털 딥페이크에 대한 생기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차단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대응하셔야 될 게 피해가 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과 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딥페이크 영상이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차단이나 삭제 신청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같이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이 대응하고 피해자도 직접 대응해서 해당 영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영상이 차단되고 더 이상 유포되는 게 방지될 수 있어서 경찰,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다음 피해자가 직접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유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어,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인지하고 뭐 비트, 토렌토 같은 거 사용을 하지 말아서 실제로 더 이상 영상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토렌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불법 영상물이 난무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토렌토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많이 걸려서 학생들이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렌토를 사용하지 않게끔 교육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서 P2P인 토렌토 같은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에 바로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영상물이 공유가 될 수 있어서 검거가 되고 더 유포가 금방 되기 때문에 토렌토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번만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내 영상물이 잘못되거나 뭐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해당 자료를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피해자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뭐 이런 V 버튼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 영상을 한 번만 캡처하신 다음에 선생님한테 만약에 내가 이런 신고를 받으면 우리 먼저 그럼 학생들한테 먼저 빨리 피해자 신고를 하자라고 한 다음에 영상물을 캡처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먼저 피해자가 게시물을 문제점인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을 때는 먼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게끔 지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 영상물을 보시고, 이 PPT 공유한 것을 캡처하셔가지고, 이런 걸로 만약에 학생들이 나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먼저 빨리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알려만 주셔도 2차 피해, 3차 피해는 막고 그 다음에 범인을 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회에서 영상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저희가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유튜브 계정도 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한 번만 이 내용 확인하셔서 누군가 이게 만약에 학교 생활하시면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유튜브 통해서도 학생들이 실제 신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학교 경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 지금 우리 장학사님처럼 교육청 내에서도 신고 기관이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뭐 여러 가지 센터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찰청과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는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반드시 딥페이크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단속을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물을 캡처해서 소지만 하고 있고 시청하는 것도 안 되고 불법적으로 영상물을 합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문 사항을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되면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 네. 그래서 촉법소년이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고 계속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사건 수사를 해보면 네, 학생들이 점점 더 페널티가 없지 않습니다. 촉법소년도 보호 처분 같은 경우도 다 무적이 되면 추후에 범죄 소년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할 때 뭐 일부 다 반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건 수사를 오래 해보면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자료가 많으면 실제 검거한 다음에 처분이 훨씬 그 다음부터는 처분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보호 처분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이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 경력 자료나 모든 범죄 기록을 다 남긴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처분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치고 있어서 처음에 한 번 보호 처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면 계속 처분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네. 학생들 단톡방에 누군가가 영상을 동의 없이 보내버린 경우 삭제하고 그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되나요? 네, 선생님, 영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의 입증, 당연히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고의 입증, 고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단톡방을 나간다라고 하면 자기가 볼 의사가 없었거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 여부에서도 반드시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단톡방을 나가고 자기가 보지 않았다라는 걸 얼마든지 입증하기 위해서 고의 입증 여부 때문에 나가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네. 딥페이크 단순히 딥페이크 음란한 영상이 아니고 조그맣게 이상하게 한 것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나 요즘 수사기관에서는 그 단순 상담만 와도 모든 사건을 접수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만약 학생들한테 피해를 받았거나 신고를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얼마든지 신고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듣고서 나는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신고만 하셔도 사건이 되지 않더라도 뭐 내사종결이나 미제편철 같이 조사 없이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시는 지금같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는 신고를 통해서 주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협박으로 사진을 보내면 협박죄로도 처벌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수사관마다 일부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전화만 하셔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만 보셔도 얼마든지 답변이 돼서 협박죄로도 협박에 대한 공포심을 발휘했다면 협박죄로도 처벌할 수 있고요.
조금의 음란물에 대한 성적 수치심의 영상을 한 번만 보여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어서 그 협박죄도 처벌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딱 사실 시도만은 100% 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소지만으로도 아동 성범죄가는 경우에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소지와 법안이 발의되면은 이런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이용돼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올리지 않고 소지만 해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어서 근데 좀 이제 저는 사실 걱정은 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실제 처벌을 더 많이 받아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선생님들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는 건 이게 진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진짜 나쁜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나쁜 사람보다 진짜 이게 호기심으로 애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수사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게 그게 선생님들이 진짜 도와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